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사업에 거의 처음부터 파트너로 참여했다.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대는 대신 그 지분으로 KFX를 100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다. 개발비의 직접 대가는 첫 생산 분량 중에서 한 대를 받는 거다. KFX는 예정대로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들 절대 대한민국은 개발할 수 없을 거라던 첨단 기술들을 늦지 않게 개발해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시제기 제작은 일정보다 상당히 앞선 것이기도 하다. 몇 년 안에 KFX가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실전 배치는 좀 더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지급을 언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지금 개발비를 깎고 첨단 기술까지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단다. 인도네시아는 자기네가 KFX를 제3국으로 수출까지 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를 버리고 자국으로 엔지니어들이 도망간 건 덤. 그 어느 것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를 차면 첫 수출 100대를 잃는다. 즉 수출까지 하는 점투기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를 차면 얻는 게 많다. 즉 약 2조 정도의 개발비만 우리가 더 부담한다면 이번 4차 추경의 일부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다. 국민에게서 모금하자는 얘기도 있다. 1. 이제 우리나라 붙들고 개발비나 기술 이전 어쩌고 하는 거지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가 거지라는 게 아니다. 저런 거지짓 하는 것들이 거지라는 거지. 2.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적국은 호주다. 우리는 호주에도 수출할 무기가 많다. 3. 인도네시아도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KFX 팔아달라고 옷자락을 잡아야 할 텐데 그때 더 높은 값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KFX보다 훨씬 못하다. 그걸 인도네시아도 잘 안다. 가까이 걸 수출하려면 기술력 좋은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이름값이 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주문을 늘릴 수도 있다. 대만에 우회 수출을 해볼 수도 있지. 중동이나 유럽 국가도 해볼만 하다. 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좋은 우방국이다.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매우 썩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나라, 국민과 정치족들을 잘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강경책을 쓸 때다. 끌려다니지 말자. 과감하게 사업의 최대 리스크인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퇴출시키면 어떠할까요? 당장 한국 마음대로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킬 수 없으며 퇴출시킬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담당한 무려 1조 7천억 원의 개발비를 추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실 한국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개발비 1조 7천억 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나가면 당장 KFX 양산 수량 100여 대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생산 숫자 100대가 준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아이프스 양산 수량은 48대입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생산할 경우 인도네시아 CNE 3호 생산 사례에서 보듯 항공산업 유지를 위하여 계약된 수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 거의 관행입니다. 한국도 KF-16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면서 T-50 고등훈련기 개발이 다소 늦어지자 항공산업보호를 위하여 원래 120대로 예정된 KF-16 생산 수량을 20대 늘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100여 대의 아이프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한국도 원래 예정된 120대 이외에 최소 30개 이상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KFX 생산 수량은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현재 성능 개량 중인 KF-16 전투기 133대, 향후 2035년 이후부터 타역해야 하므로 이 수량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3자부와 방위사업청은 충분한 운용 수명이 남은 UH-60P 헬기의 수명 연장 대신에 수령 성능 향상형 130대를 생산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 공군의 전투기 교체 수요만 반영해도 최대 250여 대, 인도네시아의 100여 대 이외의 100여 대를 수출할 수 있다면 전체 수량이 450여 대 수준이 되어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산 수량이 중요한 것은 양산 수량이 많아야만 기체의 대당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그래야만 해외 수출 시에 금액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한번 판매하면 수명주기 부품 공급과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최대한 KFX 양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총 64대 T-50계열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를 수출해 29억 3천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군이 꾸준히 T-50배열을 발주해 생산 라인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사라질 경우 당장 최대 100여 대 수량이 사라지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KF-X 양산 가격과 운용 유지비 모두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이플스의 경우 이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지만 핵심 부품 대부분은 한국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당장 이것은 한국 공군용 KF-X 양산 비용과 운용비 하락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KF-X 사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협상 현황과 함께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탈퇴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라팔 F4와 한국의 KF-X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타이푼이 높은 운용 유지비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KF-X의 유일한 경쟁자이며 하필 KF-X의 양산이 개시될 시기인 2024년에 등장할 예정인 최신 라팔 F4와 KF-X의 성능 및 수출 경쟁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KF-X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전투기와는 경쟁할 수는 없으며 틈새 수출 시장의 최대 마수는 바로 프랑스의 라팔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KF-X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블록 3에 적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X에 적용되는 RMX 레이더파 형상 감지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KF-X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8E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RMX 레이더파 형상 감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F-X 블록 1에서 이를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F-X의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REM 누르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 외를 쏘는 무즈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중국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RAM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RAM은 3개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여 기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RAM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봄기체에 한국형 RAM을 도포해 제후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 시험장에서 북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RAM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RAM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RAM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온 방습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로 인해 F-117이 조기 퇴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RAM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M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